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산악관리인으로 재직 중인 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난당하거나 다친 등산객을 구조하는 응급구조 요원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수많은 등산객들을 구조하며 이런저런 일들도 경험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하루였죠. 바로 문제의 그날, 평소처럼 등산객의 구조 임무를 위해 산으로 가던 칸은 산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괴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러시아, 이란,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온 건가 싶었죠. 실종자건 뭐건 간에 서둘러 방공으로 대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내 칸의 눈앞에 등산객의 배낭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자 그는 발걸음을 멈춰 세웠죠. 배낭은 마치 도망가던 중에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칸은 곰을 피하다 떨어뜨린 건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곰이었다면 배낭 안에 음식을 먹기 위해 배낭을 건드리거나 아예 찢었을 텐데 발견한 배낭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칸은 어떤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무거운 배낭을 벗어버릴 정도로 위협적인 뭔가가 등산객을 추격했다는 가설 말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얼마 안가 발견된 어떤 발톱 자국이랑 찢긴 셔츠 때문에 확신으로 돌아섰죠. 칸이 수집했던 증거로 봐선 등산객을 공격한 것은 정체불명의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렌더맨이나 예티, 웬디고, 아니면 SCP에 나오는 것들 말이죠. 그럴만도 한 게 그 어떤 짐승도 이렇게 큰 발톱으로 땅을 긁을 순 없으니까요. 거기에 더 무서웠던 것은 벽과 바닥에 널린 발톱 자국이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칸은 산악관리인이에요. 전쟁인지 난리인지도 모를 사이렌이 울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등산객을 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그는 빨리 등산객을 찾아 숲을 벗어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조난당한 등산객을 찾아내죠. 나무에 걸린 시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나갈 듯이 괴이한 모습에 그만 몸이 굳어버린 칸은 갑자기 어디선가 들은 괴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는 확성기 머리의 큰 괴물, 바로 사이렌 헤드에 대한 괴담을 말이죠. 근데 그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어요. 사이렌 헤드는 칸의 눈앞에 있었고 막다른 곳에 몰린 그는 까딱하면 죽을 상황이었죠. 결국 칸은 살기 위해 놈을 지나쳐 차를 향해 뛴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잡히는 순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에 칸은 목숨을 걸고 놈을 지나치기로 하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기분 나쁜 소리, 시야가 막 흔들리고 다리까지 후들거려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칸은 살고 싶다는 본능에 몸을 맡겨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보이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 안으로 뛰어들었죠.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는 산악관리인으로 일하는 칸이 겪은 실제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은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할 겁니다. 그건 저라도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두세요. 산에 올라갔다 발톱 자국이 있으면 주의를 경계하고 찢어진 셔츠까지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무조건 도망치세요. 알래스카에 사는 전직 경찰 카터. 어느 날 그는 친구가 건넨 어떤 황색 언론을 통해 한 남자가 산에서 겪은 기괴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산을 좋아했던 그는 틈만 나면 산에 갈 정도로 산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에 카터는 사연자 칸의 이야기를 그냥 애들이 지은 장난이라 여기며 웃어 넘겼고 며칠 후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의 연락이 끊기기 전까지 그의 일상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평소 멀리 떨어진 오빠를 걱정하며 자주 안부를 물어오던 착한 여동생 사라. 하지만 어느 날 사라는 호련히 종적을 감추고 그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카터는 사라에게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고향 집으로 차를 몹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카터. 밤이라 그런가? 숲속 분위기는 너무 음침했고 뭔가 찜찜한 기분까지 들었지만 카터는 애써 무시하며 운전에 집중했고 농장 근처에 다다른 그는 적당한 장소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만일을 위해 권총과 함께 차에서 내리던 카터. 그때 깊은 숲속에서 어떤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고 카터는 그 소리에 이끌려 농장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농장에 있던 집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사라의 흔적을 찾는 카터. 하지만 침대 밑까지 둘러봐도 사라는커녕 인기척조차 느낄 수가 없었고 수색 범위를 넓혀 밖으로 나온 카터는 근처에 있던 여동생의 차를 발견하는데 피범벅이 된 시트를 보자 온몸을 엄습하는 불길한 기운. 조사를 이어가던 카터는 숲속으로 이어진 핏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무언가에 쫓긴 사라를 찾기 위해 핏자국을 따라갑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때문에 더욱 음산해 보이는 숲속. 카터는 권총과 손전등에 의지해 계속 핏자국을 따라가고 얼마나 숲속을 헤맸는지 알 수 없을 무렵 쓰러진 누군가 시야에 들어오자 카터는 전속력을 다해 달려갑니다. 누군가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라. 카터는 여동생의 죽음에 절규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불길한 소음이 점점 가깝게 들려오는데 어찌어찌 운 좋게 놈을 떨쳐냈지만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자리를 피하는 카터. 그는 괴물과 마주하고 나서야 칸의 목격담에 쓰여져 있던 5글자 놈의 이름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사이렌 헤드. 스치듯 놈의 이름을 봤지만 한순간 그를 감싸는 공포는 사이렌 헤드란 5글자를 그의 머릿속에 새겨버립니다. 정신을 다잡으며 어느 정도 놈을 뿌리친 그는 사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놈을 찾아 다시 방아쇠를 당겨보지만 놈을 처리하기엔 화력이 부족했고 한편 사이렌 헤드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믿음이 깨지자 카터는 몸이 떨릴 정도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놈은 카터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경찰인 것처럼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그를 꿰어내려 하지만 칸의 이야기에서 놈의 특징을 알고 있던 그는 간신히 술수에서 벗어나 차로 향하지만 아무리 뛰어봐도 놈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들려왔고 코 앞까지 쫓아온 놈에게 다시 총을 갈긴 다음 급히 차로 뛰어가 시동을 겁니다.
사이렌헤드란 캐나다 아티스트 트레버 핸더슨이 만든 가상의 괴물로 깡마른 몸에 40피트의 키, 2개의 확성기에 머리를 가졌고 평소엔 나무나 전봇대로 위장해 숨어 사는데요. 원작자에 따르면 녀석의 몸속엔 카세트 테이프와 레코더로 채워져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답했으며 유기물로 구성된 몸체와는 달리 머리가 금속 확성기인 점을 주목해 어쩌면 녀석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사이렌 헤드의 사냥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의 소리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특정한 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엄청 큰 소리를 내는 건지는 몰라도 사이렌 헤드의 희생자들을 보면 약하게는 고막이 손상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심하게는 살점이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직접 희생자를 추격하는 방법인데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민첩하고 조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사이렌 소리, 긴급 경보방송, 라디오 방송,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해 희생자를 유인하는데요. 희생자는 사이렌 헤드와 가까이 있을수록 청각이 손상될 정도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며 사이렌 헤드를 다룬 작품 일부는 정신이 흐트러지는 동시에 시야가 흐려져 마치 슬렌더맨을 떠올리는 비슷한 설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처리하는 방식도 작품에 따라 제각각으로 목을 꺾거나 먹이로 삼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해 다음 사냥감을 유인할 때 써먹는다고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이렌 헤드가 초자연적인 것들을 확보, 격리, 관리하는 비밀재단인 SCP-재단에 SCP-6789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원작자가 사이렌 헤드를 개인 창작물로만 소장하고 싶기에 SCP에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며 트레버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이렌 헤드를 SCP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사이렌 헤드는 SCP에 등록되지 않은 데다 SCP 홈페이지에서 SCP-5987 사이렌 헤드란 항목 역시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